사건 번호 2023-49782호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당 룸메이트에 대한 재판입니다. 무당 룸메이트에 대한 재판입니다. 출석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진태성 씨 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 도유 씨 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신내린 지 5년 차 돼서 지금 무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피고를 지호법정으로 소환했는지 청구 원인 낭독해 주십시오.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같은 뜻.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절. 근데 이 예절을 지키지 못한 too much 오지랖으로 원고 진태성 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피고 도유를 go to hell. 지옥에 보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그럼 원고 쪽 먼저 변론 시작하시죠. 제가 1년 동안 썸만 5번을 탔어요. 그 썸을 타는 동안 저는 조언도 듣고 싶지 않았는데 도윤은 썸을 만난 사람만 만나보면 묻지도 않은 말을 그냥 점을 보기 시작하고 오지랖. 형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썸을 제가 타고 오잖아요. 장점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단점만.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 넌 이 사람이랑 만나면 장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장점이 없습니까? 썸을 무참히 박살낸 증거 자료로 사건 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 원고 진태성 씨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썸 사건 일지입니다. 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반년 동안 무려 4번의 썸이 피고로 인해 끝난 게 지금 한눈에 보이시죠? 오. 썸 1호부터 보시겠습니다. 원고, 썸 1호와의 첫 만남은 어땠습니까? 서로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어요. 아, 연락이 두절됐고. 갑자기 하루아침 연락이 두절돼서 네. 그래도 뭐 좀 기다리려고 하셨나요? 기다렸죠. 저는- 호감이 있으니까. 네. 자, 그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이랑은 어차피 안 될 사람이다. 만나봤자 잠시 지나가는 인연이다. 외로워서 형을 이용하는 것뿐. 아무리 기다려도 형한테 안 올 것이다. 피고 인정하십니까? 저한테는 그 사람이 진지하게 형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형한테 말해 준 거였고. 근데 이걸 본인은 당사자는 어떻게 느꼈을지. 자, 원고. 피고의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만나기 전부터 미리 그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색안경을 끼고 그 여자를 보게 되니까 되게 단점밖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경계를 하지. 핑계다, 핑계. 요거는 근데 저희가 조금 이 법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진짜 현실 변호사 찬스를 한번 쓰게끔 저희도 갑시다. 이게 사생활 침해가 어디까지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도윤님 지켜. 현실 변호사 네, 변론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원고 본인에게 피고의 조언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 손해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우리 피고의 조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십니까? 그렇죠, 입증을 해야지. 아니죠. 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요. 끝났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피고가 원고에게 연애 조언을 할 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겠다라는 데 어떤 위해를 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생활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뒤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 좋은 여성을 만나서 길게 연애를 하십시오. 야. 이거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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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구체적인 침해 행위라는 거는 현실의 법에서는 핸드폰을 열람한다던가 동의 없이 아니면 스토킹을 해서 어떤 정보를 캐낸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침해 행위가 전혀 없었죠. 조언은 우리 사전적 의미로는 말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이 말을 거두는 행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본인이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라는 것. 예를 들어서 피고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해야 되고 따라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어떤 인신이 구속이 된다거나 심리적으로 종속이 된다거나
이런 수준의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본인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지옥 판사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원고는 피고와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네. 물론 모든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조언들에 대한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지만 우리 피고 도유 씨는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저 말에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작게 얘기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조언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사생활의 그 선을 좀 넘어온 부분이 저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피고의 오지랖이 얼만큼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나 있는지 다른 피해자 박주현 씨를 증인으로 추정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증인, 피고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와, 15년. 증인도 피고에게 연애 상담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연애 네. 상담이라기보단 그냥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연애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거나 이거 보십시오. 예? 습관적입니다. 습관적이에요. 상습적이네. 네. 이제 저는 이제 초반이니까 이분이랑 잘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이미 딱 식어버리니까. 네, 맞아요. 식어버리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불만일 때는 있었어요. 그 신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근데 도유가 말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신빙성이 있고 원고에게 충분히 이렇게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맞죠. 그렇죠. 왜냐면, 네, 그렇죠. 그걸 들으면 어쨌든 선입견이 생기는 건 사실이니까. 깨진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아,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아, 좋았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인께서 원고분이랑도 굉장히 친하시고 네, 그리고 또 피고분이랑도 굉장히 그 절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원고의 정인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원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의 불쾌한 마음은 오빠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네, 원고 측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따로 살면 괜찮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택근무를 도유 집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도유가 하는 일을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 있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엑셀이나 뭐 컴퓨터 재무 관리나 뭐 손님 응대 맞이 스케줄 관리 이런 까지 제가 다 하게 되니까 제 본업이 뭔지 모를 만큼 지금 거의 도유 일의 주가 돼버렸어요. 저는 지금. 자, 우리 원고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개인 주식 투자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시죠. 그러면 집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겠네요. 네, 재택근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존경하는 지옥 판사님. 원고 진태성 씨는요. 룸메이트인 도유를 위해서 안내 등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선 넘는 업무 지시로 일상 또한 침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고. 정확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생활 침해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인 거죠? 우선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일이 시켜지면 저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다가도 새벽에 띠리띠 울리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아, 이거는 좀 사생활에 좀 침해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알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피고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인지 추가 증거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게 뭐야? 이거는 사생활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어폰 좀 갖다 줘라. 택배 좀 안으로 들고 와주라. 야, 저 정도면은 룸메이트가 아니고 노예인데. 다음 깨떡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십시오. 이거 몇 시입니까? 밤 10시 2 반. a.m. 오전 2시는 되게 힘든 시간입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악마의 짜집기 하고 있네 또. 존경하는 지옥 판사님. 네. 피고는 원고의 연애 사업만 침해하는 게 아니라 네. 일상 생활까지 침해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 원고 측의 주장이 부풀려진 거라는 거를 증거 영상으로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죠? 예, 집 되게 예쁘다. 아, 집이 너무 깔끔하네. 아, 주식하네.
침낭 안에서 좀 앉아있어 얘기해 주시겠어요? 와, 신기하다. 아, 손님을 맞이해 주네요. 뭐야? 저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야? 어디 앉아야 돼? 아, 뭐 차라도 한 잔 주시지. 안녕하세요. 야, 이거 저 한 분 이렇게 봐주는 거 진짜 기빨리거든요. 그죠?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금방 끝나실 거라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한하거든요.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네 앉으시면 돼요. 뭐 물 한 잔 드릴까요? 라던가 제가 손님들한테 주려고 이제 바카스 같은 것도 이제 냉장고에 다 이렇게 넣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준 적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우, 진짜 3시간. 형, 어? 바빠?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형. 형. 문자를 많이 하게 만드네요, 본인이. 식사 준비도 해요? 네, 밥 제가 해요. 밥도 하세요? 네. 원고 지금 키우세요? 원고가 굉장히 한숨을 푹 내쉬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저기 집세 같은 건 어떻게 세요? 제가 집에서 집세도? 집세도 안 낸다고요? 네, 집세도 안 낸대요 원고가. 우유님 쪽에서 내고 있죠. 아, 요거 먹는 거 보면 이제 나와. 요거 먹는 거 보면 이제 나온다. 이 집들이 하냐고. 진짜 아니 되게 저런 투덜대는 게 너무 싫지 않아요? 아니 진수성찬으로 차려줬네. 체할 것 같아. 내가 체할 것 같아. 우리가 어쨌든 맞이하는 거잖아, 손님을. 왜 손님 뭐라 했어? 아니, 되게 들어와서도 그렇고. 왜? 아까 형이 하루 막 이러면 소리 들어가지고 그것도 얘기하다 손님이 말 멈추고 뒤돌아보길래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하루 올라 일로 하루 올라 하루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럼 어떡해? 그럼 형이 약간 내려와서 봐도 되는 거고. 그럼 너 일할 때 네 할 일 하는 거는 그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야? 네 일할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영상 소리 지르면 다 키우는 것도 나한테 방해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일하고 있을 때 네가 내는 소리들도 다 방해라고 정말. 이거는 봐봐. 내가 고성방을 손님이 오는 거잖아. 형은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잖아. 형 혼자 하는 일이지. 형이 만약 그게 피해였다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줬었으면 됐잖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 네가 불편해서? 네가 불편해서?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손님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줘라 라는 거지. 아니 유치하게 네가 하는 것도 피하고 내가 하는 것도 피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대화가 되냐고.
No. It's the 불편한 텐션. 아 그냥 욕하는 거죠 속으로. 진짜 어떡하지? 왜 집에 대한 생활비나 집세에 대해서는 같이 도움을 안 주는지. 인정해요. 식비랑 월세 이런 건 제가 안 내지만 빨래면 집안일에 모든 거 다 하는데 잔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런 태클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사건 번호 2023-4 9782호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당 룸메이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형 동생 사이라고 해도 피고의 직업적 특성상 원고가 피고의 조언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러나다. 피고가 연애 점사를 하는 동기가 진정한 조언을 하려는 것이고 또 통상적인 조언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또 피고가 이를 돕는 원고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보다는 두 사람의 생활을 지켜보았을 때 현재 원고가 대화를 회피하고 갈등을 대화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외면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 중 제발. 원고 진태성에게 참견 지옥행을 선고합니다. 와! 잠깐 이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관계 정립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약서. 원피고 사이는 형 동생 관계, 룸메이트 관계, 업무 관계, 경제적 지원 관계 등이 중첩돼 있고 그런 관계의 충돌이 분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고 앞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이득을 주고받는 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관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도 꼭 담아서 두 사람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싸웠어요? 뭐가 안 맞아요? 결혼은 아직 생각 없어요? 결혼할 것? 왜 여자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요? 나 역시? 저요? 그거 주식을 하는 것도 그거는 부업으로 조금 하는 거지. 우선 진짜 너무 정신없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잔소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 쟤도 그냥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거구나라고 느끼긴 했어요. 저도 제 모습을 보고 아 좀 고칠 건 고쳐야 되겠다라는 건 좀 생각은 했었어요. 형! 잠깐만 와봐. 우선은 내 업무 시간은 우선은 12시부터. 손님 12시부터 받으니까 10시까지? 뭐 그때까지 뭐 계속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건 좀 굉장히 사소한 친절. 손님 응대라는 거 말하는 거지? 그치. 내가 누굴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떠보지도 않기. 부주의한 거 우리 하지 말자.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